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고 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죠. 자, 그러면서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니까 이 협정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1단계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에 이어서 양국이 지명한 위원이 중심이 된 중재위 구성, 그리고 3단계인 제3국에 의뢰해서 중재위를 구성하는 방식을 차례대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일본 정부는 오늘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韓国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野放しにしないように直ちに是正の措置を取られ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韓国政府が今行っていることは第二次世界大戦後の国際秩序を根底から覆すものに等しいものであります。 자, 통상 이 같은 자리에서는 관례적으로 양측이 한 번씩 모두 발언을 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입장을 취하는데요. 그런데 고노 외무상 남관표 대사의 모두 발언이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말을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韓国側の構想をお伝えしてきており、この方法を基礎としてより良い解。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を他の問題と一緒にあたかも関連しているかのように位置づけるの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それは韓国の世論におかし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ります。これ以上はマスコミが退出してから申し上げます。 자, 말을 끄는 것도 모자라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다시 이 남 대사가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외교적인 결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외교적 압박을 취하고 있는 건 이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추가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로도 이 한국이 캐치홀 규제가 미비하고 또 양국 간 수출 통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명분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합니다. 지난 201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산업성 주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캐치홀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홀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자, 그리고 양자 협의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매년 참가해서 일본 정부의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한일 당국자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의 전제 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한국을 비화이트 국가로 격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일본에겐 더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또한 이 백색 국가 제외는 안보상 신뢰가 없다는 걸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인 만큼 군사 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협정 폐기를 요구했는데요. 이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모든 대표들이 같은 입장이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아베 총리가 파기하는 거다라는 걸 규정해 줘야 화이트리스트로 감히 못 간다라는 거였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좀 신중론을 가진 거죠. 굳이 그걸 발표문에 넣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자, 야당 대표들의 이 같은 파기 요구에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중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안보 책임자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그거는 제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정의용 실장이 이렇게 말한 건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 이 협정은 일본의 국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본의 그 과거사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역 규제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리가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다시 안보 문제를 이 경제 마찰 문제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한일 군사협정은 양국이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이 됐고요. 이후 매년 자동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자, 올해 시한 연기 기한 다음 달 24일까지인데요. 만일 이때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정은 끝나게 됩니다. 자,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미 국무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 평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협정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